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오늘은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5번째 날 3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5번째 날 3번째 이야기. 피에트로 보카마차는 아뇰렐라와 도망을 치다가 도적대를 만납니다. 이 일로 여자는 숲으로 도망쳐 어느 성으로 들어가고 피에트로는 도적들의 손에 잡혔다가 벗어나 몇 가지 사건을 겪은 뒤에 아뇰렐라가 있는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해서 로마로 돌아갑니다. 모인 이들 중 에밀리아의 이야기를 칭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왕은 이야기가 끝난 것을 알고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이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순순히 따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아한 부인들이여, 언뜻 제 머릿속에는 무모한 어린 연인이 끔찍한 밤을 보낸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하지만 그 후 즐거운 나날이 오래도록 이어졌으니 오늘의 주제에 알맞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때는 세상의 머리와도 같은 도시였으나 지금은 꼬리에 불과한 로마에서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14세기 전반 로마는 아비뇽 유수와 함께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은 보카치오의 작품에서 자주 창작 동기로 작용합니다. 비록 로마에 체류한 기간은 짧았지만 로마의 몰락은 그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이 도시에 매우 명예로운 가문 출신인 피에트로 보카마차라는 청년이 아뇰레라라는 아름답고 매혹적인 처녀를 사랑했어요. 14세기에는 2개의 보카마차 가문이 존재했습니다. 산 타젤로의 보카마차는 포로 아르젠티노라고 불리던 동남부 지역에 터를 두었고 카르디넬라의 보카마차는 트레비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앞의 가문은 니콜라오 보카마차의 딸인 안젤라 보카마차에서 시작되었고 뒤의 가문은 오노리오 사빌리에게서 기원했습니다. 둘 다 13세기 중반의 일이었습니다. 오노리오 사벨리는 오르시니 당에 속했는데 이 이야기에서 피에트로 보카마차는 오르시니 당원들의 친구로 묘사됩니다. 아뇰레라는 평민이지만 로마인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사람인 질리오초 사울로의 딸이었어요. 청년이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보여주자 처녀도 자기를 사랑하는 그를 사랑하게 됐죠. 피에트로의 사랑은 점점 뜨겁게 불타올랐고 처녀에게 품은 욕망으로 인해 더 이상 처절한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 결혼해 달라고 청했어요. 그런데 이를 안 그의 친척들이 죄다 몰려와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몹시 비난하는 것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질리오초 사울로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피에트로의 말에 일절 귀를 기울이지 말라며 만일 그럴 경우 자기들은 피에트로를 친척으로도 친구로도 인정하지 않을 테니 그렇게 알라고 경고했어요. 결혼만이 자신의 소망을 이룰 길이라 믿었던 피에트로는 그 길이 막히자 죽고 싶은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만일 질라오초가 이쪽 친구들의 요구를 어기면서 결혼을 승낙했더라면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였을 거예요. 그래도 여자만 좋다면 길은 있으리라는 생각에 사람을 중간에 세워 들어보니 그녀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리하여 둘은 로마를 벗어나 도망치기로 결심했답니다. 피에트로는 도피할 준비를 갖추고 어느 이른 아침 그녀와 함께 말에 올랐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믿는 친구들이 있는 알라냐로 향했어요. 알라냐는 오늘날의 아나니, 로마에서 남쪽으로 50km쯤 떨어진 작은 마을로 보니파키우스 8세가 선호한 주거지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뒤를 쫓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결혼식을 올릴 여유도 없이 그들은 말 위에서 얘기를 나누고 이따금씩 입을 맞추면서 사랑을 확인하곤 했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피에트로가 잘 아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 로마에서 아마 8마일 정도 되는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야 할 것을 왼쪽으로 돌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2마일쯤 더 가자 성 한 채가 앞에 나타났어요. 성에서는 그들을 보고 병사 연하문 명이 즉각 뛰어나왔어요. 이미 너무 가까워져서야 그들을 본 여자가 외마디 소리를 질렀어요. 피에트로, 피해요. 공격당하고 있어요. 그들은 안장에 몸을 바짝 붙인 채 말 옆구리에 박차를 가하면서 깊은 숲속으로 급히 말머리를 돌렸어요. 늙은 말은 박차를 느끼면서 내달려 그 숲으로 그들을 데려갔죠. 피에트로는 길보다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달리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병사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그녀만큼 빨리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살피느라 두리번거리는 사이에 포위되어 잡히고 말았어요. 그들은 피에트로를 말에서 끌어내렸어요. 누구냐고 묻기에 대답을 하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놈은 우리의 적과 한패다. 이놈의 옷을 벗기고 말을 빼앗은 다음 저 떡갈나무에 매달아 오르시니 놈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모두가 이 제안에 동의했고 그들은 피에트로에게 옷을 벗으라고 명령했어요. 피에트로가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며 옷을 벗는데 갑자기 25명은 좋게 될 장정들이 죽여라 죽여 하고 외치면서 사방에서 뛰어나오는 것이었어요. 허를 찔린 그들은 피에트로를 내버려 두고 그들을 상대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러나 습격해온 자들이 자기들보다 수가 많은 것을 알고는 도망치기 시작했고 습격한 자들이 그들을 추격했어요. 이를 본 피에트로는 즉각 자기 물건을 챙기고 말에 올라서 봐두었던 대로 여자가 도망간 방향으로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쳤어요. 그러나 숲에는 길은커녕 오솔길도 없었고 말이 지나간 자국도 알아볼 수 없었어요. 자기를 붙잡은 병사들과 그들을 습격했던 자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자기 여자를 찾을 수 없게 되니 피에트로는 너무나도 슬퍼서 울면서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숲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답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갈 기력도 없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앞으로만 나아갈 뿐이었어요. 한편 숲에서 도사리고 있을 맹수들을 생각하면 자기나 자기 여자가 동시에 떠올라 두렵기만 했어요. 곰이나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같았죠.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게 된 피에트로는 하루 종일 울부짖고 외치면서 숲을 헤매고 다녔어요.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다시 뒤로 돌아가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소리치고 울부짖고 또 두려움과 굶주림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이제는 아예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을 즈음 밤이 밀려들었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문득 커다란 떡갈나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말에서 내려 나무에 말을 메어두고 한밤중에 맹수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곧 달이 떠올랐고 날이 아주 청명했지만 나무 위에서 떨어질까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떨어질 걱정이 없었다고 해도 자기 여자에 대한 걱정과 그로 인한 고통이 쉬게 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숨을 쉬고 울면서 자신의 불운을 한탄하느라 밤을 지새웠죠. 한편 여자는 앞에서 말한 대로 도망을 치고 있었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여자를 태운 말도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디서부터였는지 모르게 여자는 그만 숲으로 깊이 들어서고 말았어요. 그리고 피에트로와 마찬가지로 온종일 어쩔 줄 모르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울고 소리치고 자신의 불행을 한탄하면서 그 황량한 곳을 헤매고 다녔어요. 하지만 결국 피에트로가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벌써 날은 저물고 있는데 마침 새끼리 하나 나타났어요. 여자는 그 길로 말을 몰았어요. 그렇게 한 2마일을 더 달리다 보니 멀리서 오두막 한 채가 보였어요. 그곳을 향해 여자는 있는 힘을 다해 나아갔죠. 그곳에는 사람 좋아 보이는 노인이 자기와 마찬가지로 늙은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자가 혼자임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아가씨, 어째서 이 시간에 이런 곳을 혼자서 헤매고 있는 거요? 여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일행과 떨어져서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대답하고 어떻게 하면 알라냐에 갈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사람 좋아 보이는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가씨, 이 길은 알라냐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알라냐는 12마일도 더 떨어져 있어요. 그러자 여자가 말했어요. 그럼 이 근처에 묵어갈 만한 곳이 있을까요? 사람 좋아 보이는 노인이 대답했어요. 그런 곳은 이 근처에 없어요. 밤이 되기 전에는 도저히 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자 여자가 말했어요. 제가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으니 괜찮으시면 제발 오늘 밤 저를 재워주실 수 있는지요? 사람 좋아 보이는 노인이 말했어요. 아가씨가 우리 집에서 오늘 밤을 묵는 것은 아무래도 좋아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 근처는 낮이고 밤이고 이 편이고 저 편이고 할 것 없이 나쁜 놈들이 떼를 지어 다니면서 수도 없이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곳이라오. 만일 재수가 없어서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아가씨처럼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 걸 보면 틀림없이 욕을 보이고 말 거요. 우리 늙은이들이야 아가씨를 도울 힘이 없으니 혹여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한테 따질 생각은 하지 마쇼. 노인의 말이 무섭긴 했지만 여자는 날이 저문 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두 분과 저를 그런 고난에서 지켜주시겠죠. 설령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숲에서 맹수에게 물려 죽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당하는 편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말에서 내려 가난해 보이는 노인들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고 옷을 다 입은 채 그들의 작은 침대에 함께 몸을 뉘었어요. 여자는 자신과 피에트로의 불행을 생각하며 밤새도록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렸죠. 더욱이 피에트로에게는 최악의 상태가 일어난 것만 같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새벽이 가까워 왔을 무렵 여자의 귀에 여러 무리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자는 벌떡 일어나 오두막 뒤편에 있는 널찍한 마당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마당 한 구석에 건초가 산더미처럼 쌓인 것을 보고 그 안에 몸을 숨겼어요. 거기에 숨어 있으면 사람들이 오더라도 쉽게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겨우 몸을 숨기자마자 불안당 패거리가 들이닥쳤어요. 그들은 문을 열게 하고 안으로 들어와 아직 안장이 놓인 채로 있는 여자의 말을 보자 누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사람 좋은 노인은 여자가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늙어 빠진 말은 어디선가 도망쳐 온 것 같은데 저희가 어제 저녁에 붙잡아서 이렇게 집에다 들여다 놓았습죠. 늑대한테 먹히지 않도록 말입니다요. 그렇다면 우리 차지가 되겠구먼. 주인이 없다면 말이야. 하고 무리의 우두머리가 말했어요.
그러고는 각기 흩어져 그 조그마한 오두막을 샅샅이 뒤지더니 일부는 뒤뜰로 나왔어요. 거기에 창이나 방패로 이곳저곳을 찌르고 두들겼는데 그중 한 놈이 무심결에 그 건초에 창을 찔러 넣은 거예요. 창이 옷을 찢고 왼쪽 가슴 옆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숨어있던 여자는 거의 죽거나 아니면 모습을 드러낼 판이었죠. 여자는 상처를 입을까봐 두려워 엉겁결에 소리를 지를 뻔도 했으나 자기 처지를 떠올리고는 몸을 와들와들 떨면서도 그대로 참고 있었어요. 불안당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새끼 염소나 다른 고기들을 구워 먹고 술을 마신 다음 여자의 말을 빼앗아 저들 갈 길로 가버렸어요. 그들이 웬만큼 사라진 후에 노인이 아내에게 물었어요. 간밤에 우리랑 함께 있던 처녀는 어떻게 된 거요? 일어나 보니 당최 보이질 않네 그려. 사람 좋은 할머니는 잘 모르겠으니 한번 찾아보자고 대답했죠. 여자는 그들이 떠나는 소리를 듣고서 건초 더미에서 나왔어요. 이를 본 노인은 대단히 기뻐했죠. 불안당들 손에 넘어가지 않았으니 말이에요. 더욱이 날도 밝아왔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날이 밝았소. 아가씨가 원한다면 여기서 5마일쯤 되는 곳에 성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안내해 주겠소. 그곳이라면 안전할 거요. 하지만 그 나쁜 놈들이 떠나면서 아가씨 말을 가져가 버렸으니 걸어갈 수밖에 없겠구려. 여자는 그런 건 괜찮으니 제발 성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길을 떠났고 아침 무렵에 성에 도착했어요. 그 성은 오르시니 가문의 리엘로 디 campo 디 피올레라는 사람의 성이었어요. campo 디 피올레의 집안은 오르시니 가문의 일파로 campo 데 피올레에서 저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라엘로, 라파엘로의 약칭일 수 있습니다. 라엘로는 14세기 전후에 생존했던 인물이며 뒤이어 나오는 그의 부인은 반나 디 톨로메오입니다. 다행히 그 부인은 아주 선하고 온화한 여자였어요. 부인은 곧바로 여자를 알아보았고 크게 환영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상세히 얘기해 보라고 말했어요. 여자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죠. 부인은 남편의 친구인 피에드로를 잘 알고 지내던 처지였기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슬퍼했어요. 피에트로가 잡힌 장소가 어디인지를 듣고서 아마도 벌써 죽을 것으로 짐작한 부인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피에트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 우선은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지내요. 내가 적당한 때를 봐서 로마로 안전하게 보내줄게요. 한편 더 이상 고통스러울 수도 없을 정도로 비탄에 빠져 떡갈나무 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피에트로는 20마리 남짓의 늑대들이 다가오는 걸 봤어요. 그놈들은 늙은 말을 보자 곧바로 주위를 에워쌌어요. 이를 알아차린 말은 머리를 치켜들고 고삐를 끊고 달아나려 했지만 늑대들에 둘러싸여도 도망칠 수 없게 되자 이빨을 한껏 드러내고 발길질을 하며 방어를 했어요. 그러나 늑대들은 결국 개걸스럽게 말을 한 입에 먹어치우고는 뼈만 남겨놓은 채 달아나고 말았어요. 말이야말로 자신의 피곤한 몸을 받쳐줄 동반자로 여겼던 피에트로는 이를 보고 크게 상심하여 도저히 그 숲을 빠져나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벌써 날이 밝아오고 떡갈나무 위에서 추위로 얼어 죽을 것 같았지만 피에트로는 쉴 새 없이 사방을 둘러봤어요. 그러다 보니 1마일쯤 앞쪽으로 환한 불빛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날도 다 밝았겠다. 좀 두렵긴 했지만 나무에서 내려와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어요. 목동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를 보자 반가이 맞아 주었어요.
그렇게 피에트로는 배를 채우고 몸을 녹이고 난 뒤 자기가 겪은 불행한 일들을 털어놓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야기해 줬죠. 그리고 혹시 이 근처에 자기가 갈 만한 저택이나 성이 있는지 물었어요. 목동들은 여기서 3마일쯤 떨어진 곳에 리엘로 디 campo 디 피올레의 성이 있는데 지금 리엘로의 부인이 있을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를 듣고 피에트로는 대단히 기뻐하면서 목동들 중 누군가 자기를 성까지 안내해 줄 수 있는지 간청했고 그들 중 둘이 선뜻 나섰답니다. 성에 도착한 피에트로는 그곳에서 아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숲에서 여자를 찾을 방도를 모색하고 있는데 부인 쪽에서 좀 만나자는 전갈이 왔어요. 즉시 부인에게 가보니 아뇰렐라가 부인과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이를 본 피에트로의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는 대뜸 뛰어가서 그녀를 안으려고 했지만 부인이 지켜보는 앞이라 부끄러워 그러지 못했어요. 그가 그렇게도 기뻐한 만큼 여자의 기쁨도 그만 못지 않았어요. 친절한 부인은 피에트로를 손님으로 맞아 연회를 베풀었고 그동안 일어난 사건에 대해 듣고 나서 친척들의 뜻을 어기고 제멋대로 한 것을 크게 나무랐어요. 그러나 남자의 뜻이 단호한 것과 여자도 동의한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말릴 수는 없겠군요. 두 분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잘 알며 두 분이 다 제 남편의 친구니까요. 두 분의 소망이 순수하고 하느님도 그 소망을 기쁘게 여기시는 것 같네요. 한 분은 교수형을 면했고 한 분은 창을 피했으며 두 분 다 야수에게서 벗어났으니 말이에요. 그러니 두 분의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다시 두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만 만일 두 분이 아내와 남편으로 함께 살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결혼 비용은 리엘로가 부담하도록 하죠. 그리고 두 분의 친척들 일은 제가 잘 처리하도록 할게요. 피에트로는 크게 기뻤어요. 아뇰레타도 그 이상 기뻐했죠. 그들은 곧바로 결혼했어요. 부인은 산중이지만 가능한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해 줬어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사랑의 첫 번째 열매를 아주 달콤하게 맛보았답니다. 며칠이 지나서 부인은 두 사람과 함께 말에 올라 수행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로마로 돌아왔어요. 로마에서는 피에트로의 친척들이 피에트로가 저지른 일을 몹시 비난했지만 부인의 중재로 원만하게 해결됐죠. 그리고 피에트로는 아뇰렐라와 함께 늙을 때까지 아주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